자, 교재는 2페이지. 자, 오늘 형소법 첫 시간인데, 형소법은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형법보다는 타 과목보다는 암기할 것이 무지 많은데 필기 잘 하시고 복습 잘 하시면 됩니다. 뭐 달리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형소법을 보도록 합니다. 자, 형소법이란 형법을 적용 또는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률 체계를 말한다. 형사 절차는 수사, 공소제기, 공판 절차, 형집행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좀 보도록 합니다. 이 그림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습니다. 즉 살인을 했다는 거죠. 이 살인이라고 하는 실체를 규정해 놓은 것이 형법인데 형법 관련 법조문을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살해라고 하는 이 범죄를 규정해 놓은 것이 형법이고 사형, 무기, 징역이라고 하는 형벌을 규정해 놓은 것이 형법인 겁니다. 이 형법을 구체적 해당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볼 텐데요. 이 범죄를 규명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수사기관이 하죠. 경찰이나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법원이 하는데요. 어느 단계에서 하냐면 재판을 열어서 합니다. 그 재판도 공개된 재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판이라 합니다. 자, 법원이 재판하는데 이 A라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지식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기록 또는 압수 증거물들을 누가 갖다 줘야 돼. 갖다 주고 판사가 봐야 돼. 읽어보고.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이 A와 관련된 수사 기록, 뭐 피신 조사라든지 압수 증거물들이라든지 이런 일체 증거 자료들을 법원에 갖다 바치면서 야,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친구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공소제기라 합니다. 줄여서 기소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법원이 공개된 재판을 열어서 심리해서 재판을 선고하는데 그때 유죄가 나오면 형집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형집행은 누가 하냐면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검사가 지휘를 하여 교도관이 구체적으로 형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수사 단계, 공소 제기 단계, 공판 단계, 그리고 형집행 단계를 규정해 놓은 것이 형사 절차인데 이 일련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률 체계가 바로 뭐다? 그렇죠.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았듯이 어떤 것이 범죄이고 어떤 효과, 즉 그에 대한 법률 효과인 이 형벌과 보완처분을 규정해 놓은 것이 형법이라면 형소법은 이 형법과 같은 실체법을 구체적 해당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 즉 수사, 공소제기, 공판, 형집행이라고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형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뭐 자세한 것은 이제 차차 알아가도록 합니다. 자, 다시 교재로 와서 형사 절차는 수사, 공소제기, 공판 절차, 형집행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형법은 방금 보았듯이 실체법이죠. 실체법이라서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고요. 형소법은 절차법이라서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각각의 동그라미 2번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 형사 절차 법정주의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가로 2번. 자, 형사 절차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왜 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합니까? 절차가?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은데 따라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형사 절차는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형사 절차 법정주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사절차 법정지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헌법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소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받지 않는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형사 절차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처벌이나 보안 처분은 형사 절차에서 어느 단계에서 행해집니까? 법원이 하는 거니까 공판 단계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헌법 조항에서 이 형사 절차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법률유보입니다. 법률유보.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법은 적정한 절차에 의한 법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조문에 이 적정 절차라고 하는 것도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알아두시고 우리 판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방금 12조 3항을 읽었는데 이 적법 절차 원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절차 동그라미 그리고 내용 동그라미 내용도 합리성, 정당성을 가진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격입니다. 자, 형사법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공법입니다. 공법이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이 배분적 정의라는 게 뭡니까? 많이 들어는 봤는데 배분적 정의는 각조에도 나와 있듯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배분적 정의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생각해 볼게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형량이 다르죠. 징역 5년짜리도 있고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무기수도 나오잖아요. 사형수도 나오고 절도 예를 들어 볼게요. 절도 훔친 액수에 따라서 많이 훔쳤니 조금 훔쳤니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죠. 또 뉘우치는 정도에 따라서 형량도 다릅니다. 달리 취급해 준다고요.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될 때 그 죄수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군인대처럼 군대도 계급이 군인들 계급이 4등급이 있듯이 뭐 2병, 1병, 그쵸? 상병, 병장 그 계급이 있듯이 죄수들도 4등급으로 달리 취급해 줍니다. 그것이 배분적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다른 형사법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배분적 정의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형사법은 사법법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할 때 그 사법입니다. 자,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이 법적 안정성이 작용한다 했는데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이 법적 안정성은 형법과는 달리 형소법에서는 그다지 강력히 요구되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형법은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형법은 밑에 정적이다, 고정적이다. 이 정적이라는 것이 고요할 정자예요. 고요할 정.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 살인죄는 250조 1항이라고 하는 법조문에 딱 못 박아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도 같이 고정되어 있고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소법은 꿈틀꿈틀 움직여요. 수사 단계, 공소제기 단계, 공판 단계. 꿈틀꿈틀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동적이다. 움직일 동자 써서 동적이다, 발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안정성이 때로는 강조가 되고 때로는 덜 강조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사 절차 중에서 이 공판 절차가 가장 이 법적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고 반면에 수사 단계라든지 형 집행 단계에서는 이 법적 안정성이 약간 약화되고요. 반대로 이 한목적성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강조될 뿐이지 수사라든지 형 집행 절차에서 법적 안정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나마
한목적성이 좀 더 강조되더라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로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분적 정의 그리고 밑에 정치적 성격을 띈다. 형사법 중에서 이 정치적 색깔이 가장 강한 것이 형사법이죠.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경 수사권 박탈하고 검경이 동등하게 됐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형사법은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그 정치적 변혁이 있는 곳에 형사법 개정이 항상 늘 언제나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권의 눈을 치를 제일 많이 보고 불기소를 하거나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불기소했던 것이 다시 기소가 되고 공소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형사법은 절차법이죠. 절차법인데 1번 됐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체크. 자, 여기까지 했죠. 동적 발전적까지 얘기했습니다. 형법은 윤리적 성격이 좀 더 강해요. 뭐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절도하지 말라. 윤리적 성격이 강하지만 반면에 형사법은 기술적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100% 기술적 하면 틀립니다. 기술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자,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형법은 윤리적, 형사법은 기술적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든 형사법이든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야. 그게 바로 뭐다? 정의다. 정의. 정의 실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 목적은 형법이든 형사법이든 똑같아요.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형법과 형사법의 관계는 칼자루와 칼날이다. 망원경의 두 개의 렌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면 보세요. 어디가 칼자루고 어디가 칼날이냐? 망원경은 어디고 렌즈는 어디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하나라고요. 정의 실현. 이기 때문에 어디가 칼자루 어디 칼날이 아니라 칼자루만 갖고서는 뭐 물건을 못 쓸잖아요. 칼날 갖고서는 어떻게 못 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결합했을 때 물건을 잘 자를 수가 있는 것이고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 두 개의 렌즈로 봐야지 보다 자세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디고 누가 어디고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 두 개의 렌즈와 같은 관계이고 칼자루와 칼날 같은 관계이고 또 어떤 교재는 이렇게 또 씁니다. 수레의 두 바퀴이다. 필기해보세요. 수레의 두 바퀴. 대학교 교재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필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누가 누구라고도 할 것도 없이 그 각각의 바퀴가 있을 때 수레가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더라. 이렇게 정의해 두시면 됩니다.